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있죠. 자, 이 두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우리 G4부터 G13번 그 영역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 G4부터 우리 G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 금액, 이 비어있는 이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코드 번호별로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판매 금액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수량 곱하기 단가. 우리가 지금 수량이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단가라는 거는 우리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개 값을 서로 곱해서 판매 금액을 이제 계산하면 된대요.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 양식 컨트롤 보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5에서 D의 16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자, 우리 B의 15번, D의 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우리 단추라는 거 그걸 이제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판매 금액으로 입력을 해라. 입력을 하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판매 금액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이런 단추나 도형을 먼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부터 찾아가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 삽입이라는 거요. 삽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한번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게 우리 첫 번째 아이콘, 요 아이콘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B의 15번부터 B의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D의 16번까지 요만큼 이제 우리가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만 땅 하고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짜져나고 뜹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떠요. 근데 우리가 단추가 아니라 일반 도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죠.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으니까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판매 금액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판매 금액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은 맞게 썼나 안 썼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을 봐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짜잔하고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키게 되면 이곳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짜잔하고 뜨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위쪽에 봤더니 우리 기록 중지가 떴고요. 아래쪽을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매크로에 싹 다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G의 4번 셀, 이 셀을 먼저 찍어주고 는이라고 쓴 다음에 수량 찍어주고요. 곱하기 써주고 단가, 이 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할 거 다 했죠. 끝났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꺼버리면 되겠죠. 기록 중지를 시킬 때는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위쪽에 기록 중지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꺼도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는 판매 금액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추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단추 1이라고 써 있는 거 싹 다 지워주고 여기다 이제 판매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요런 글씨 입력할 때 혹시나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확인하고 우리가 입력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씨 쓸 거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도형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G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이다 그러면 코드 번호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G3번 그러면 이 판매 금액까지 이 제목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노란색이다. 그리고 채우기색은 표준색 빨간색. 요거를 이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서식으로 하래요. 그리고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빗면이요.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2의 15번부터 G의 16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셀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셀 서식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을 집어넣을 그 위치가 우리 2의 15번부터 G의 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 빗면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도형을 내가 엑셀에다가 삽입을 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도형이요.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기본 도형 중에서 빗면이라는 게 지금 요거죠. 요 아이콘이죠. 그래서 빗면이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의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5번부터 G의 16번 셀까지 이렇게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안 뜨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이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뜨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셀 서식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우리가 기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이제 맞게 입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 셀 이 영역을 싹 다 범위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때 글꼴색하고 우리가 채우기색을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글꼴색하고 채우기색을 변경시킬 때 지금 요 아이콘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글꼴색부터요.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 그랬으니까 표준색 중에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채우기색에 찾아가서 표준색 중에 이제 빨강이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빨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해주면 되죠. 기록 중지는 지금 요 아이콘,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매크로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셀 서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또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부터 도형에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크로까지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매크로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직접 해 봐야 되는데 그때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를 만든 게 지금 이곳을 이제 계산하는 거 만들었죠. 그러면 이곳에 계산된 거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제 판매 금액 구했던 게 싹 다 이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G 3번 셀까지 우리가 글꼴 색 바꿔줬죠. 요거 이제 그냥 자동 까만색으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색 채우기 색깔은 제가 그냥 하얀색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판매 금액이라는 이 단추 이제 누를 거예요. 그때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판매 금액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판매 금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되면 되죠. 그리고 우리 또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셀 서식 이 도형을 땅 하고 이제 지금처럼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채우기 색이랑 글자 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두 개를 다 만들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의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이제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를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차트 위에 위쪽에 이제 신입사원 명단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서 면접 점수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을 이제 제거를 하래요. 제거를 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면접 점수라는 거 보니까 면접 점수가 요 회색 막대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을 이제 제거하고자 했을 때는 그 해당 계열 그 막대기를 이제 선택을 해요. 한번 찍게 되면 지금처럼 회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면접 점수 계열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가로축을 이제 그림과 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 가로축을 보니까 SNG 01부터 시작해서 07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던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가로축에 서원 코드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제 바꾸라고 나왔으니까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죠.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차트에는 사원 코드가 전부 다 쭉쭉쭉 표시가 돼 있었는데 사원 코드 말고 이제 이름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나타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를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디자인이요. 우리가 디자인으로 땅 하고 누르고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찍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가로축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SNG01부터 쭉쭉쭉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가로축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축 레이블 범위하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영역을 봤더니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이 범위를 쭉쭉쭉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기존에 있던 건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 우리가 성명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가로축에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면접 점수 계열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면접 점수 계열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제거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토익이라는 거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토익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제거를 눌러서 우리가 삭제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면접 점수 계열을 아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 지금처럼 가로축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차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 위에 제목이 없죠. 이 제목,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을 하래요. 지정을 한 다음에 A의 1번 셀과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다가 차트의 제목을 일단 추가를 먼저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차트에 특정 요소를 우리가 추가를 시키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그 중에서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차트 위에다가 차트 제목을 넣어달라. 요거 이제 차트 위에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생성이 되고요. 그때 차트 제목이 생성이 되면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우리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A의 1번 셀이랑 연동을 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올라가서 A의 1번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A의 1번 셀과 이 제목이 서로 이제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1번 셀을 이렇게 찍어 놓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차트의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세로축의 주 단위를 20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보면 지금 맨 밑에 이제 0이 써져 있고요.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400이다 해서 1000까지 그렇게 이제 100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 주 단위를 20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세로축을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축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축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떠요. 그때 우리가 주 단위를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단위 중에서 주 단위 지금 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200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원래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2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200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200단위로 200, 400, 600, 800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축서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가 끝났고요. 4번 문제 보니까 정창준이라는 그 요소에만 그랬습니다. 우리 정창준이라는 그 사람이 이곳에 있죠. 이 정창준 이 사람의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창준의 이제 요소다.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막대기도 있고 우리 주황색 막대기도 있죠. 이거 둘 다 데이터 레이블을 그렇게 이제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파란색 막대기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면 이 파란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근데 나는 모든 파란색 막대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값을 이제 표시할 게 아니라
정창준의 이 요소에만 할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 막대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창준의 이 파란색 막대기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메뉴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안쪽 끝에라는 거 요거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정창준의 그 요소에만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주황색 막대기도 똑같이 해줘야죠. 해서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정창준의 이 주황색 막대기만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막대기 요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간 다음에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안쪽 끝에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차트 영역에 테두리에다가 그림자를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걸로 이제 설정하고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일단 우리가 이제 둥근 모서리, 테두리에다가 둥근 모서리 요거부터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채우기가 있고 테두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테두리를 설정할 거니까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때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이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 좀 집어넣자고요.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이 차트형의 서식창에서 두 번째 있는 요거요. 요게 이제 효과거든요. 요 내가 이제 효과를 집어넣겠다 해서 효과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쭉쭉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갔죠. 그때 우리 미리 설정이요. 미리 설정 이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 중에서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 아이콘이 맞죠? 해서 요 그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형의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싹 다 지상 5개를 전부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상을 다 처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제목은 똑같은지 그리고 세로축은 똑같은지 가로축은 똑같은지 범례는 우리가 수정을 안 했지만 범례도 똑같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주 눈금선도 우리가 변경은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들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한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맞게 돼 있나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매크로 작업 문제도 풀어봤고 차트 문제도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서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